지금부터 최하님의 2025 마음의 숲 담양 강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공기 좋은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연이죠? 네. 예, 정말 이 지구 70억 명이 사는 이 지구촌에서 이 동아시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북한 다니고 우리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참 이롭고 혜택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조금 시끄럽고 그렇지만 물 흐르듯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나라가 어떻든 세계가 어떻든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야 그게 또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어서 한 가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한 고장과 한 사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라의 큰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조금이나마 더 평안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잘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고 서로 존중해서 또 희망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서로 화합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마음의 숲 강연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저는 숲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숲을 잘 가꾸면 조경을 잘하면 예쁜 정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수목담에 보면 얼마나 다육이가 예쁘게 자라 있습니까? 선인장도 그렇고.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전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만큼 가꾸고 가꾼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도 화분 키워보면 잘 죽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가꾸고 가꾸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남들이 봐도 얼굴도 좀 편안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머리를 예쁘게 세팅을 해도 얼굴이 찌뿌둥하면 그 그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숲 강연은 질문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소통을 하는, 정문즉통,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답을 드리는 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내 인생도 저런 인생이 있었지, 저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100년 정도 산다 생각해도 100년 동안 내가 보는 대로만 내 가족, 내 길, 내 동네, 내 삶만 살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숲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숲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들으면서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고, 저번에 저런 면은 나도 참 고칠 점이 있는데, 저번에 저런 면은 내가 참 닮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이 마음의 숲 강연입니다. 자, 수행정진을 함에 있어서 나태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요? 종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목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수행정진할 때 본인이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 조금 마음이 나태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그렇게 마음 드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가끔 네. 제가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그 자만심이 생길 때 예. 좀 게을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마음에서 올라옴을 느낀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될지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네, 그 마음 낼 게 없네요. 편안한데.
편안한데 무슨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바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예,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부동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심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걸 부동심이라고 해요. 일체 부동심이 되면 어느 인연관계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게 없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호박죽을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그걸 또 먹으라면 맛있어요. 내일 또 먹으라면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입맛도 다르고 좋은 음악도 계속 한 곡만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지겹죠? 좀 다른 음악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고 이제 한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합니다. 예. 변하고 또 안 변하는 건 또 안 변하는 점은 절대 안 변하죠. 그 점은 못된 거 잘 안 바뀌는 거 그거. 예. 그만큼 사람들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곧 봄이 오겠죠, 여러분? 날씨 보니까 맞습니다. 어제 조금 춥다가 오늘은 또 따뜻하고 봄 날씨 같아요. 이렇게 매번 바뀝니다. 앞에 여기 마당에 강아지가 새끼를 6마리 낳았는데 5마리는 입양시키고 1마리 남았어요. 그 5마리가 내년에 또 새끼 낳으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예, 각각 생김새가 다르고 무늬도 달라요. 이렇듯 세상에 바뀌는 게 진리입니다.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해요. 바뀌지 않는 게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건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내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좀 좋아지고 이럴 때는 내가 마음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고 몸도 건강할 때는 건강 잘 지키지 않게 돼요. 근데 몸이 한번 아프고 나면 아이고 이거 내 몸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도 침침해져야 눈에 좋은 약도 먹으려고 하고 인공 눈물도 준비하고 그래요. 선글라스도 끼게 되고 이게 모두 변하니까 그래요. 정권님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또 변화하겠지. 그래도 지금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안 좋은 병이 오고 암이 왔다 이거 가슴을 치며 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드러나야지만이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뭔가 치료법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고 사기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늦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사에서 암이 발생되고 내 몸에 큰 질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미 걸린 게 내가 화내고 후회한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참 고맙다. 그래 네가 내 몸을 살리려고 이렇게 나타나줬구나. 그래 내 이제 주치의 말 잘 듣고 약 잘 먹고 건강 잘 챙기고 술 담배 끊고 건강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우리의 몸에 좋은 게 오든 지금 종건님은 좋은 게 왔지만 좋은 게 오든 안 좋은 게 오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게 왔구나. 나에게 뭔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편안함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요즘에 운동을 잘했고 잘 먹고 마음을 잘 쓰고 수행정진을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게 왔구나. 그러면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종근님은 마음 내면 되고 마음에 우라통이 올라오고 괴로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이건 욕심에서 왔구나. 누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왔구나. 옆집하고 비교 때문에 왔구나. 돈 때문에 왔구나. 아이고 이게 자식 때문에 왔구나. 또는 부모 때문에 왔구나. 또는 건강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는 내가 이거를 또 알아차리고 이 아픈 이유가 여기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 계기가 되면 돼요.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항상 우리에게는 감사한 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쁜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더 한 단계 나가기 위한 감사한 일들입니다.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살아있으면 뭐든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장관님, 제 소통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만족감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수행 정진에 매진하도록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성함이 없는데 익명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목담 인연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곳에 와서 보니 알아차림도 안 되고 있는데요. 병풍산도 멋지고 송은옥 원장님도 멋진 분 같습니다. 좋은 기운만 남겨놓고 갑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마음도 푸근하고 따뜻해집니다. 가족님들 복이 가득 차는 호박죽과 좋은 인연의 찰밥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 마음을 그대로 담아놓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님. 좋고 싫은 것이 너무 티가 납니다. 싫은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표현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수에서 왔습니다. 좋고 싫은 마음에 티가 팍팍 나요. 네,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지금 싫은 마음 같은데. 지금은 좋고 싫음이 별로 없습니까? 일할 때 그런 네. 마음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좋고 싫은 마음이 자꾸 올라가요? 네, 어떤 데 좋아요, 그러면? 그냥 제 일 빨리 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 도와주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그럴 때가 좋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쁜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 이제 일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넘어와 버리니까 이제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아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기 일은 이제 도와주는 것과 넘기는 건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친구들은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윗분들이나 옆에 이제 근데 자기도 모르게 넘기는 건지 알면서 넘기는지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네. 몇 명을 도와주면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도와줬으니까 내일도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직장에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20년 됐어요. 아이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건 일 잘하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좋고 나쁜 분별심이 올라오는데도 잘 버티셨어요? 그만둘 순 없으니까. 왜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곳이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족감도 있거든요.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군요. 저도 이렇게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 주부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기 지금 일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좋다. 내 일은 너무 좋다. 항상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자님.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좋고 나쁠 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드시는 이유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일 중에서 5일이 좋은 사람이 있고 5일 동안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제 10일 중에서 한 며칠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전 오후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어요. 아, 오전 반 오후 반이. 아, 그거 이제 오후가 좀 예민해. 오전이 더 예민하지 않나요? 오전이 예민하고 예민하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이 예민할 때예요, 오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고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하면 예민해지거든요. 저녁에 좀 덜해요. 몸이 좀 푸근하고 오후에. 그래서 우리가 상담사나 보험 설계사나 그런 전화하실 때 가장 좋은 계약이 잘 이루어질 때가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2시. 맞아요, 2시. 그때 사람의 마음이 제일 유해져가지고 좀 불편한 전화할 때는 꼭 2시 정도 돼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 지나고 전화하면 계약 확률도 높고 캔슬될 확률도 적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컴플레인 할 전화 같은 경우는 2시 이후로 항상 하라고 하거든요. 아침에는 관공서도 그렇고 말이 딱딱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민하니까. 지금 질문자님도 아침에 좀 예민합니다.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전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2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본인의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회사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얘기해요. 저 오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좀 예민하니까 저 오전반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오후에 마음껏 치대도 좋고 건드려도 좋은데 오전에 좀 예민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오전에 안 건드릴 거예요.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또 해가지고 오전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웃음표 딱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되게 예민해요. 여러분 그런 거 같네. 지금 배고플 때 굉장히 예민한 거. 배고플 때는 아무리 잘해줘도 배가 불러야 이 사람은 또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래도 오후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전에만 예민해서 하루 종일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래서 나는 오전에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구나 스스로 알면 돼요. 본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조금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고 조금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는 약간 예민하고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내 몸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오전에 약간 예민하니까 미안해 좀 배려해줘 이렇게 얘기해주고 오후에 또 그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사람의 성격이 배가 부를 때 좀 편안해지고 배가 고플 때 예민해져요. 그리고 더위에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추울 때 또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한테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친구한테 또 편안하게 하는데 가족한테 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남매들끼리 자매끼리 남매들끼리 좀 괜찮은데 자매들끼리 그런 사람도 있고 엄마하고는 또 예민 덜한데 아빠한테 또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민한 그게 환경과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아버지한테 예민하지 내가 엄마한테 예민하지 남매한테 예민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데는 예민 안 한데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니까 그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나는 왜 자꾸 이 부분에서 예민하지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더 예민한 마음이 더 옮겨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본인의 성격을 자꾸 난 예민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성격이 예민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데 나를 예민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면 내가 자꾸 예민한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내가 자꾸 그 성격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위험해요. 보통 없던 사람이 제가 아는 분 계신데 이분은 술만 드시면 말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조용해요. 근데 굉장히 과묵하다고 난 정말 과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잔만 들어가면 말이 너무 많거든. 본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소에는 조용하고 술 들어가면 좀 말이 많대. 이게 정답이거든 사실. 본인의 성격이 예민하다 할 때는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면서 예민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 회사에 갔을 때 예민하거든.
근데 통째로 내 인생을 예민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내가 예민한 인생으로 진짜 살아가게 돼. 그래서 편안할 때도 있고, 따라해볼까요? 나는 편안할 때도 있고, 예민할 때도 있다. 인연에 따라서 예민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다. 바로 이게 우리의 성격이. 그렇죠? 예. 자, 행복한 여자님께서 일하면서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좀 바꾸고 네네. 싶은데요. 저는 좀 성격이 좀 되게 급하거든요. 좀 완벽주의자기도 하고, 저는 이제 신랑은 좀 느려요. 거북이처럼 되게 느리고, 저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다퉈요.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그 옛날 우화 중에서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다투죠. 달리기로. 두 분이 잘 만나셨네요. 남편이 그러면 토끼처럼 빨랐으면 좋겠어요? 순발력 있고? 네네. 본인처럼? 네. 근데 왜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착한 사람이고 좀 느긋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토끼가 안 끼기 좋죠, 거북이한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에 기대가 누워있어도 되고 얼마나 그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편은 거북이처럼 그대로인데 본인은 그때 좋아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싫어진 건 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요 놀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남편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느려서 푸근하고 그래서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고 근데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느려터졌고 거북이처럼 게으른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빨리 대답을 원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면 빨리 이렇게 대답하지 원하는데 되게 천천히. 되게 천천히 뭐든지. 그 왜 천천히 얘기하냐고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천천히 말해 대답해? 난 답답해 죽겠구만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너처럼 말하나 나처럼 말하나 똑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오 막 아니 왜 오 하는 거 같지? 난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대답하나 나중에 대답하나 얼마 정도 대답을 안 해요? 질문하면 1시간 정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는데 네. 내가 이렇게 막 운전하고 그러니까 신랑이 운전하고 가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전화 운전할 때는 말을 걸면 안 돼요. 전방 아내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무슨 뭐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요. 저는 나간다고 하면 빨리 양말 빨리 신고 빨리 입고 있는데 느긋하게 커피를 타고 있고 강아지가 커피 그러니까 차 운전할 때 잠 올까봐 아내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커피를 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강아지 사는 거 간식을 챙겨주고 있고 나는 옷 입에 다 입었는데 그러니까 강아지 간식을 안 챙겨주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강아지 얼마나 배고프겠어. 배려남이네. 커피도 태워주고 운전도 잘해주고 최고의 남자인데. 헤드도 채워주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그럼. 그러면 뭔가 대답해줄 때 빠릿빠릿하게 대답해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그러면 어떤 대답을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내가 남편 운전한다 생각하고 자 어떤 얘기했어요? 여보 한번 집중할게 하면서 하는데 얘기해봐요. 아니 오빠 지금 왜? 윤석열 감옥 갔어 안 갔어? 윤석열 감옥 갔어? 윤석열 감옥 갔어. 그건 나도 대답하기 힘들겠는데. 성질이 급한 나도 대답하기 힘들겠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 없죠. 그건 시시대로 바뀌니까 지금.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되고 공조수사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지금 사법부 지금 이게 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오늘 그 차고 나왔어 수가? 차고 수갑을 차고 나는데 자세히 볼 수 없거든요. 그 남편이. 그거는 그냥 운전하는 사람한테 물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챗GPT나 네이버한테 물어보든가 구글 바로 보든가 MBC나 Y 뉴스 바로 틀면 유튜브에서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남편에게 여보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당신 운전하는데 여보 내가 보고 당신한테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고 설명해 주면 남편이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이고 참. 그 운전하는 분한테 그런 거 물으니까 너무 요즘에 너무 뉴스가 많다 보니까 남편분도 그걸 빠르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했다가는 아내 그 토끼 같은 예민한 아내한테 잘못 말했다가는 또 바가지 긁힐 수 있거든.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혀간 것 같기도 하고 수갑을 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 그 바로 대답을 해주면 자신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보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려가 더 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빠른 너무 급한 남자보다는 본인의 성격이 그러니까 받아주고 저는 훨씬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조금만 더 느긋하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살고 계세요. 질문 애매한 거 하지 마세요. 여보 그런 거 있죠. 여보 나 오늘 예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럴 때 어때요? 대답해요 빠르게?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원래부터 예쁘다고 해요. 그래. 그래 얼마나 좋아요. 원래부터 당신 예뻐. 이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네. 잘. 그 표현을 좀 그러니까 표현에 흔들림이 없고 항상 바위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당신 옛날 때부터 연애할 때부터 예쁘고 지금도 본래 예뻐 이런 말하고 뭐 말했을 때 이제 좀 애매한 거는 답변을 조금 늦추고 본인에게 바로바로 표현할 거는 또 예뻐 당신 이렇게 얘기해주고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잘 좋은 남편 두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명상 등 여러 가지 계획만 하고 실천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계획 세우셨어요? 아주 오래오래 전.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안 물어봤네. 광주에서 왔어요. 네, 그래. 옆에 분 어디서 오셨어요? 같이. 같이 왔어요. 잘했어요. 명상하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네. 언제? 항상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가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세우네요, 그렇죠? 그래도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마름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하면은 좋다라는 갈증 같은 거. 명상을 하면 좋다는 갈증은 네. 있어요? 맞아요. 유명한 명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록펠러, 마이클 조던, 스티브 잡스, 이 유명한 이 재벌들은 다 명상을 하죠. 그리고 하버드에서 의과대학에도 이 명상을 대체의학으로 쓰고 있고 1960년도부터 뉴욕타임즈에서는 Meditation and Miracle, Meditation in Science라고 했어요. 메디테이션, 이 명상은 기적이고 과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명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과 영국 국회에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영국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를 열릴 때마다 5분씩 호흡 명상을 하고 영국 국회를 열 정도로 명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대체의학,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내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이미 다 정평이 나 있죠. 이제 그걸 왜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해요? 다른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없고 항상 네. 태환님 강연이라든가 영상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네, 틀어놓고 저는 안 해요. 어, 그냥
틀어놓고 안 해요. 듣긴 듣네요, 그래도. 듣긴 들어도 변화가 있을걸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조금 지금 이제 명상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귀점 명상은 듣는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귀에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귀에 계속 들려주는 걸 뭐냐고 하냐면은 운전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운전면허 자격증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실내에서 우리가 코스 연습하잖아요. 그쵸? 운전면허 연습하기 위해서. 요 실내에서 연습하고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하는 과정을 귀점 명상 지금 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운전이 편안해지면 어디로 가요? 차가. 도로 연수가죠. 그걸 이제 1일차부터 100일차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그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어요. 어느 정도 틈에서는 이렇게 인연관계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영업직이라든가 다양한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도움은 되는데 조금 더 사회를 넓히고 싶고 많은 대인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인연을 맺을 때는 명상을 디테일하게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실천 안 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습관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명상을 한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걷기 명상,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이렇게 한두 바퀴 돈다든가 한 1, 2분 동안 걷기 명상을 틀어놓고 유튜브에 쳐서 채원 걷기 명상 잘 나오거든요. 틀어놓고 그냥 걸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설거지 명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설거지를 틀어놓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설거지할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소리 명상이에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설거지하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본인이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청소기를 한다 칩시다. 청소기를 돌릴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소리는 진공청소기 소리는 계속 균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명상이 잘 안 돼요. 자, 설거지할 때는 소리가 다양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각도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매 순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청소기 할 때는 붕 하기 때문에 이거 명상이 안 돼요.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청소기 걸레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걸 신식 알아차림, 신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또는 이렇게 청소기 밀면서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걸 자세히 지켜보면 그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알아차릴 때, 소리를 알아차릴 때, 이 모든 걸 알아차릴 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소리가, 내 씹는 소리가 귀에 들리죠? 이게 일정하지 않고 또 멈추잖아요. 다 먹고 나면 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들리죠? 그 소리를 듣는 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안식 알아차림, 요거 이식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안식 알아차림은 눈으로 보는 거. 반찬이 이렇게 묻혀졌네.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반찬이 있네 보지 말고, 이렇게 반찬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고, 김치가 있구나 라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비식 알아차림, 요게 왔을 때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살짝 느껴보고 입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식 알아차림, 혀의 느낌, 혀가 어떻게 움직이고 혀의 맛이 어떻게 나고 이걸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넘겨졌을 때 침이 고이고 넘겨졌을 때 위장으로 이동할 때 내 안에 뭔가 복부의 위장의 포만감이 느껴지고 이걸 또 신식 알아차림이라고요. 내 몸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 그리고 내 마음과 먹으면서 만족스러움, 맛있다라는 생각들, 이걸 알아차리면 또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뭔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1일차부터 100일차까지 쭉 계획 잡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질문자님은 제가 다르게 제가 수행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님. 아주 힘들 때 명상을 만났습니다. 본문을 듣고 공부하면서 아주 좋아요. 지금은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남편이 말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막 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 공부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안 되겠죠? 그래도 이대로 괜찮은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도.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정읍이요. 정읍에서 오셨군요. 네, 오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이제 신랑이 태워다 주고 음. 어떻게든지 꼬셔서 데리고 올라오랬는데 신랑은 2시간 밖에서 놀고 있다고. 네, 네. 예, 맞아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여기 지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신랑이 이곳까지 태워주니까. 네. 이상한 데 빠져있나 싶어가 막 눈 시뻘겋게가 오지 않고 그래도 당신 마음 공부한다 그러니까 태워주는 그런 신랑이 있는 게 얼마나. 오면서 말을 많이 안 했습니까? 지금? 이제 오면서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걸 잘 안 하다가 오늘 딱 하고 오는데 하는 얘기가 하다 여자들은 무조건 밖에 나와서 드라이브 시켜주면은 무조건 다 좋다고 그래. 여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그래 너 그러면은 그동안 얼마나 여자들을 태우고 다니고 여자들 맞네. 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를 태워다니길래 그 얘기를 하냐? 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다녔으면 여자들은 무조건 밖에만 데리고 나가면 다 좋다 한다. 말 많이 하다가 실수했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단편적인 거고 이제 말이 많다는 건 야.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오늘 이제 오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보니만 저 살면서 한 서너 번이나 만났겠구만은 무슨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가 모르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양반하고. 아, 보통 부부는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나 봐요. 저기 그 거북이하고 토끼. 살다 보니까 너무 그 안 해도 될 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네가 요렇게 살아왔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고 살았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예측을 하고 유추를 해서 네, 얘기를 네.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게 이제 남자들의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내 상으로 네, 그 추측해서 네, 내 마음을 읽은 듯 그냥 네, 네. 얘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맞게 네. 표현하고 나는 생각이 전혀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잘할 때는 무지하게 잘하죠. 잘할 때는 무지하게 잘해요. 무지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테 네. 그렇게 막 정말 정성스럽게 네. 정말 아끼고 진짜 먹을 거 최고로 좋은 좋은데 가지고 가주지도 못해요. 그거는 아닌데 그냥 돈이 없어요 별로. 네. 어. 근데 있으면 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말에 좀 앞뒤가 좀 예. 엄청 잘해주는데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예. 이제 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예. 이제 살아라 하면서 아, 어제, 명상의 말씀처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막 잔소리를 막 해대도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그렇죠, 어르신이 관찰자 제가 입장. 이제 그것이 좀 생겼어요.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명상 이후에? 네, 그게 이제 잘 안 됐는데 그렇게 막 그 얘기를 하면 맞아요. 전에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둘이 그 좋은 거는 무지하게 좋은데 좋다는 표현하고 이제 막 이거 제가 이제 신청을 해놓고 예. 하는데 막 고민이 많았었어요. 무슨 내용을 쓸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제 그제 하면서 이거 고민이 아니네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쓰면서 예. 이제 깨달아 그랬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안 올까? 이거 해결이 다 되고 해결이 다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예. 제가 여기 저 집에서 막 이것도 쓰고 예. 이렇게 막 해갖고 왔는데 맞아요. 이거는 고민도 아니네? 고민도 갑자기 아니네. 고민도 아니게 돼버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그 이제 네. 이 그 정말 힘들어서 이 법문을 만나가지고 네. 그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받았던 상처들이 네.
상처들을 치유하게 되고 진짜 그 낭떠러지로 딱 떨어지면서 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죽어야 아. 되나 이게 했을 때 생사의 기로에 네, 섰을 네, 때.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못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공부를 만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그 어느 날 딱 걷는데 올라왔는데 딱 올라온 거예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네, 유튜브에서 네.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그날 딱 말씀을 듣고 네. 진짜 내장산 그 위에까지 가면서 걸으면서 하나씩 근데 내가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딱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을 딱 내용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딱 생겨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거 있으면은 또 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 왜 우리 이제 좀 그렇지만 우리 왜 그 교회 가면 어떻게 예. 일주일 동안 내 고민하다가 예.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 네. 아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아 이런 거였네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요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괴롭히고 괴로움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를 듣다가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마음속에 있는 그 어지러움이나 괴로움 같은 게 있었던 것이 법문을 들으면서 어쩌면 똑같고 그것이 하나씩 해결이 이렇게 마음이 해결이 돼 나가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맞죠?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속으로는 너는 이렇게 하면 나도 찔러줘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네. 자비심 보리심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본인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면 네. 자기가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건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 그걸 보시는 힘이 있네요. 제가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제 이것도 듣는 것도 전에도 들었었는데 또 전에도 듣고. 들었는데도 네. 그때는 그런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아. 그것까지 이렇게 미처 이거를 못 갔는데 이거를 딱 어저께 깨는 순간 그저께 깼어요 이걸 그저께 딱 깼어요. 그저께 딱 깨고 오마나 나 여기 안 가도 되겠네 안 가도 되겠네 그 생각을 그러니까요. 그게 눈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뭔가 경전을 읽든 법문을 듣든 목사님 말씀을 듣든 신부님하고 기도를 하든 소녀님하고 기도를 하든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네. 눈 딱 뜨면 아 이거 내가 지금 꿈속에 살았구나. 인생이 꿈 같았구나. 네. 내가 눈 뜨면은 보는데 네. 눈을 감고 있으니까 계속 검정색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네. 눈 그래. 뜨셨네요. 네, 저도 너무 이렇게 막 예. 감동도 하고 막 음. 하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관찰사 그것이 평소에 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엄마가 아들 보듯이 예,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남편이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남편도 말이 많고 안 봐서 모르겠지만 본인도 말씀을 아주 잘하시네요. 감동적이게 그래요? 조리 있게 네, 그래서 서로 잘 만나셨네 두 분은. 서로 지겹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떤 때는 제가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남편이? 이제 잘 듣죠. 근데 듣고 있어요? 네, 듣고는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어제는 이거 너무 신경 쓰는 게 살지 말라를 예. 내가 너무 좋으니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기점 명상에 너무 신경 쓰며 살지 말라는 제목에 네, 제가 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명상의 근데 말씀을. 그게 이제 음. 거기에서 그냥 이게 완전히 이게 돼서 예.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또 뭐 무슨 부처님 말씀 또 거기에 거기에 듣고. 맥락은 같은 같은 거예요. 내용인데 맞아요. 예. 맥락은 같은데 저 말을 듣고는 그냥 그 말만 듣고는 깨달음이 안 오고 순차적으로 딱 해서 어느 순간 그거 그냥 그것만 갖고는 이거는 아닌데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통을 본인은 막 이렇게 막 옛날 생각이나 막 해가지고 네. 말을 하면서 네. 그런 고통을 없애주고 싶은데 예. 내가 그냥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없애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것이 제가 조금 답답하죠. 예, 예. 그 이제 그게
아무리 좋은 금은 보아도 애들은 잘 몰라요. 애들은 금은 보 앞에 놔둬도 사탕이나 케이크나 빵을 더 잡죠. 돌제비들이 그걸 아나요? 돈이나 연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눈 뜬 사람의 인연에 따라서 그게 보이고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공부해왔던 인연이 있어서 그게 보이는 거고, 아무리 들려줘도 남편은 아직까지 인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눈 뜨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바뀌면 이게 점차 옅게 이렇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온전하게 바뀌어버리면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별이 되면 돼요. 그럼 비춰주면 그 별은 빛나게 돼요. 그 별은 자기가 스스로 빛나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별인지 몰라요. 나는 암석이야 이렇게. 아 여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내가 별이더라. 내가 별이더라. 응? 나는 빛나는 별이더라 여보. 당신도 빛나는 별인데 아직까지 그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마음 내고 내가 당신한테 비춰줄게. 당신이 언젠간 눈 뜨겠지. 당신의 환한 희망의 빛을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부지런히 정진해서 당신이 눈 뜨든 안 뜨든 내가 비춰줄게. 이런 마음으로 남편한테 대하면 남편이 어느 순간 우리 부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아유 참 말씀 잘하셔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익명으로 해주셨는데요.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해주고도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고 상처가 자주 된다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으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일터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전반적으로 갑자기 한꺼번에 바라는 마음 없이 해주고도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고 자꾸 상처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걸 보답하든 보상하든 무시하든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게 바라는 마음 없이 해줬다고 하는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상처가 자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아니면 좀 가끔씩 보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전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죠. 옆집 사람한테는 상처를 별로 안 받죠. 네. 가까운 사람. 말 때문에 보통 그래요? 행동 때문에 보통 그래요? 그게 복합적으로 와요. 그냥 말만 할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저한테 또 같은 말 자꾸 하고. 그러면서 그 말 들으면서 봤을 때 행동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해서 보면 행동도 또 말한 거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눈에 자꾸 보이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요?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혼자 그냥 삭히고? 아니요. 나름의 방법으로 뭐 음악을 듣든 뭐 그런 감정을 그냥 쓰든 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겨내요. 해서 제가 자꾸 그거를 왜 그런지를 좀 찾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서 보죠. 그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됐어요? 지금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서 지금 적은 거여가지고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6년이 아니고? 6개월. 뭐 오래된 건 아니네. 예. 그러면 변화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 갑작스럽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같이 보여가지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데요? 좀 그런 걸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어릴 적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그런 사람들 경험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름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주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어느 순간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제가 느끼는 순간 한 1년 내에는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없어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제 6개월 됐으니까 너무 빨라서 좋다. 3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6개월만 이제 알아차리면 되겠네. 뭐 걱정이에요. 그 6개월이 더 기다려야 되는 6개월, 그럼 6개월 기다리면 돼. 6개월이야 뭐. 1년 만에 그 사람이 간다면 그거만큼 오케이는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 1년 안에 안 사라지면 어떡해? 그 기간을 네. 하려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인데 곧 봄이에요. 그럼 이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는데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가을이면 사라진다라는 인연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여름에 자꾸 그 사람이 곡식을 얻기를 원하고 과실을 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한 3개월이나 1개월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 강도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지금 본인의 마음의 자리 근기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내가 그게 흔들리는 건 내 문제예요. 근데 그게 남이 바뀌고 남이 사라지고 남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곡식을 할 때 또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면 돼요. 더 빨리 익을 수 있고 그리고 안에 난로 켜가지고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응? 만약에 그럼 지금 제가 그전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상대방이나 이렇게 보였던 상대방들은 아주 가까운 지인들 아니었어요. 막 오래된 사람들이거나 이러진 않았고 네. 그냥 이제 그 제 주변 환경 내에 테두리 내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안에서 그렇게까지 내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오래된 관계 정이 많이 들고 사람들이랑 유대관계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을 많이 주고 이렇게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키웠던 꽃이 갑자기 시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땅이 문제 아닐까요? 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났다면 모르겠고 또 갑자기 인생에서 처음 나타났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질문자님은 반복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이- 이번엔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래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1년, 2년 내에서 사라지는데 제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건 오래된 사람들한테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마음 힘든 거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래된 사람들 잘 소통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고 그런 분들 소통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만났던 소통 잘하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하고 또 연결관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 문제인 것 같아. 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고치려고 조금씩 바꾸려고 한다면 몇 개월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이걸 내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인의 문제. 그럼 처음부터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내 마음밭이 지금 이런 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본인이 틀을 잡고 있다고 봐요. 이제 마음의 크기를 크게 키워야죠. 내 마음의 문을 크게 키우고 대도무문이란 말 알아요? 큰 문에는 문이 없다. 큰 길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큰 길에는 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에 문이 너무 크면 이게 문인지 들어가는 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대문은 내가 문 들어가는 줄 알지. 그게 대도무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작은 거 문이 작기 때문에 작은 거 세세한 거 하나 너무 예민하게 다 그걸 관찰하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런 시절 인연에 대해서 마음의 감정을 자꾸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예민하게.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든 누가 작은 감정이 들어오든 내가 다 확인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근데 큰 문이 되면 씨앗이 뿌려주든 민달린 씨앗이 뿌려주든 복숭아 씨앗을 뿌려주든 네가 알아서 자라라. 근데 너 복숭아 씨앗 또 왔네. 민들린 씨앗 또 왔네. 잡초 또 왔네. 하면 또 뽑고 있는 거예요. 잡초는 뽑아도 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마음밭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오면 내 마음은 큰 마음밭이야. 어떠한 씨앗도 뿌려줘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걸 들려주는 게 귀점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밭은 아주 크다. 어떠한 씨앗이 뿌려져도 모두 받아들이고 키워낼 수 있다. 내 마음밭은 본래 무한하다. 내 마음에 작게 내면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내 자식도 이해 못하겠거든. 바늘 하나 꼽을 데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크게 열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마더 테레사고 붓다고 공자님, 노자님 같은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끝나더라도 세상에 이로운 본문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주여 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용서하십시오. 붓다가 자신에게 준 공양, 음식을 먹고 그걸 먹고 죽어가면서도 그 음식을 준 춘다의 마음이 괴롭지 않느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도 제자들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라. 내가 저곳이 편할지 너희들이 편할지 모른다. 그만큼 죽음을 초월한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받는 일들을 조금 줄여갔으면 좋겠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게 다. 우리 다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안 돼도 노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밭이 큰 밭이다. 나는 언제나 아까 얘기했듯이 빛나는 별이다. 암석이 아니에요. 빛난다. 반짝반짝 빛난다. 나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옆에 어두컴컴하게 암석처럼 있어도 내가 비춰줄게. 당신이 그 불이 아니라 그래도 빛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비춰줄게. 언젠가 바뀌면 되거든. 평생 안 바뀌도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을 비춰줬기 때문에 할 일 다 한 거예요. 어떤 잡초가 오도 내가 키워내면 돼요. 그럼 주고 키워봐. 다 크고 나면은 또 꽃을 피울지 그게 장미일지 장미 씨앗일지 민들레 씨앗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놔뒀을 때 예쁜 마음의 숲길과 화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조금 마음을 힘든데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한번 크게 가지고 자꾸 내 마음밭은 크다. 그래 내 마음밭은 우주와 같다. 내 마음밭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문둥병 환자들 고름을 빨아내고 키워내고 그리고 우리 한센병 한우분들이 사는 소록도에 저희가 매년 가서 소록도 한우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거기에서 마가렛 수녀님하고 19살 때 21살 때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분들 나병 환자분들 고름을 다 빨아내고 만지고 그때는 그게 옮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자식도 떠나던 판에 그 다른 나라의 파란 눈의 소녀 두 분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평생 40년 50년 동안 주름살이 다 들어서 다시 본인들이 나중에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몸에 병이 와가지고 암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되돌아가셨잖아요. 그래 한 번은 돌아가셨고 그런 마음이 저는 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 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몇 명 안 되는 가까운 사람 가족 계시는 분들만큼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가까울수록. 그래도 우리 한번 또 해봐야죠. 뭐. 어때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제가 노래를 한 곡 만들었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요 글자로 5글자로 만들었어요. 외워요 여러분. 쉽습니다. 첫 번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고덕축 사이 고덕축 사이 한번 고맙습니다. 고덕축 사이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왜 가족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둘째 동생은 저에게 바라는 게 많습니다. 큰딸이라는 무게가 큽니다. 큰딸이세요? 네. 몇째 큰딸이에요? 몇 남매? 딸 셋에 큰 딸. 마음의 무게가 좀 있어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생각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금방 가요, 인생은. 예.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게 또 힘들죠. 요즘에 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해결하는 게 중간 역할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최근에 힘든 거는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어디 선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 걸 잘 모르겠다. 지금 본인도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도 그렇고, 본인도 엄마세요 지금? 네. 부모세요? 네. 본인도. 네. 본인도 부모가 처음이고 또 자식으로서 처음이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뭔가 잘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 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 항상 그냥 배워간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내가 안다, 알고 있다, 내가 뭐 다 알고 있다, 깨달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매번 1년, 2년이 다르고, 나이 60이 다르고, 70이 다르고, 80이 다르고, 90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돼도 항상 그냥 배우는 것 뿐이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부모를 처음 만났고, 부모하고 인연이 됐고, 나도 처음 엄마가 되었고, 처음 아빠가 되었고, 또 처음 부부가 되었고, 이게 다 처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어찌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인생에서 모든 걸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 엄마 선수가 되고 아빠 선수가 되고 부모로도 선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큰딸로도 선수가 되어서 동생한테도 잘하고 싶고, 큰언니로서 든든한 언니가 되고 싶지만 그거 안 돼요. 그게 되면은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답이 없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답답한 건 뭐냐면, 뭔가 답이 있고 내가 언니로서 뭔가를 해야 되고 큰딸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를 모시는 책임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그 답을 좀 잘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결정적인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못 가면은 조금 처지는 것 같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욕심 좀 내려놔야죠. 뭐.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좋은 거죠. 엄마 부모님한테 잘하고 동생들한테도 든든한 언니가 되고 싶은 건데, 물론 그걸 욕심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욕심과 바람은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채화님, 저 욕심 내는 거랑 소원을 내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면 그 욕심이에요. 우라통이 올라오면 욕심이에요. 근데 그게 화가 안 나고 그냥 편안하고 뭐 안 돼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달라요. 내가 뭔가 자식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꼭 취업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건강이 꼭 건강하게 80살까지 살아야 되고, 근데 중간에 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자식이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오다가 병 왔네, 병원 치료 잘해서 내가 잘 단돌이 하지,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떨어졌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아이 그래도 좀 쉬라고 하는갑다, 아직까지 인연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람이에요. 본인은 지금 안 답답하면 그건 바람이고, 내가 좀 그렇게 해서 짜증이 올라오면 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은? 둘 다 섞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섞였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날 때 내가 화가 조금 올라올 때는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면 돼. 그러면 딱 내리면 돼. 근데 화가 별로 안 나. 내가 진짜 바라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 근데 뭐 화가 별로 안 나네? 그럼 내가 원을 냈는가 보다. 내 마음에 욕심은 없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더 커져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큰 마음에 욕심이 없고,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평온심, 평상심이 생겨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다른 게 도고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찾아도, 부처님만 찾아도 평상심이 평안하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기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대웅전 가서 불 켜고 등 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데요. 부처님이 등 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공양미 박치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을 자등명 법등명하라. 너희들 마음이 등불이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수행해가면 되지. 절이고 기도고 부처님이고 뭐가 필요하나? 너희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자리가 깨달은 자다. 그 자리가 진리다. 그 예수님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네 마음이 평안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편안해야 이웃도 사랑하지. 내 마음 불안한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항상 모든 건 평상심 내 마음의 도를 깨달아야지만이 가정이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하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깨닫는 방법이 명상이고 마음 공부고 이런 법문을 듣고 이런 데 참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마음 지금까지 1시간 한 30분 지났는데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아닌 것 같네. 편안해졌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 마음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작은 거에 만족하는 삶이 옳음을 알지만 막연하게 좋은 맛만 가지지가 않네요. 상대방에게 상처받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저는 가만히만 있고 명상만 해야 하는지요. 제가 큰 시련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작년에 암 수술 하셨어요? 잘 됐어요, 암 수술? 네, 감사해요. 감사하게. 그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바램 같은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더 큰 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에서 50평생 네. 이제 넘었지만 지금까지 사람 제일 큰 그거였었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어려운 거 없었었고 그런 데를 평탄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달리고 있어요. 제2의 인생을 한 번의 생명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것도 새로운 생명.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병원을 다녀서 안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요? 자다 일어나서 그냥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그냥 스스로 알았던 게 저한테는 큰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좀 갔더니 그래도 절망적이었었는데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보니까 정말 심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많죠. 맞아요. 어떤 분이 미용실을 갔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서 저도 좀 다잡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대로 느끼더라고요. 저도 정말 왔다 갔다 갔다 1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그런 거는 없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네요. 그래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예. 네, 저도. 인연입니다. 네. 최근에요.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병을 치료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보니까 바라던 게 다 사라지고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 보통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족과 정말 사랑하던 가족이 먼저 떠나고 또는 자식이 먼저 떠나고 또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아니면 자신이 큰 또 수술을 하고 또는 큰 어떤 우여곡절과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은 제2의 눈을 뜬다고 해요. 그때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코 나에게 나쁜 영향만 주진 않았다.
나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 큰 깨달음을 줬는데,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사실은 그런 과정을,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고 산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망각의 동물이라 인간은 또 점점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마라. 이걸 초발심이라고 하거든요. 초발심을 절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졌을 때, 또는 이렇게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인생의 큰 우여곡절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지나가다 보면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너무 잘 오셨고, 그래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내 수행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뭔가 반박을 하고 어떤 법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내 수행이구나, 이 또 내 스승이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글에는 선생님이 수술을 받기 전에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받은 후의 마음이 동시에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봐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또 하나의 삶을 덤으로 산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안다면 내 마음과 관념을 조금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고,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보다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순간을 관찰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매사에 관찰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는 거, 그것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명심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서. 네. 관찰자 입장. 상대방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그럴 때 그렇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 마음도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큰 그 지혜와 깨달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정말 좀 뜨겁게 와닿았어요. 한순간에.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동물마저도 다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네,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 해주신 거에 감사한 마음. 오늘 최고의 법문입니다. 네, 본인이 이게 이제 아무리 인연이라고 해도 무너질 인연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만날 일은 또 만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따라해보세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고 또 헤어진 사람은 또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자필멸인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기억도 알아서 만나다가 또 가족들도 헤어지다가 싸우다가 또 하고, 요걸 흐름을 알면 좀 여여하게 돼요. 싸워도 별 문제 아니다. 또 헤어져도 또 별 문제 아니다. 이게 수행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 가족도 못 바꾸는데, 나도 내 성질 못 바꾸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관찰자처럼 바라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편안하게 여러분들 앉으셔서 골반을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깍지를 껴서 앞으로 쭉 한번. 네. 그리고 위쪽으로도 한번 쭉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기셔서 머리를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고 제자리, 허리 똑바로 하고 반대편도 한번 쭉 머리 뒤쪽으로 밀고 허리는 바로 세우고 지금은, 그리고 반대편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제자리,
각지 쭉 펴고 한번 가슴 쭉 내밀고. 네, 좋습니다. 목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목.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음악. 반대편. 어깨도 한번 뒤로 쭉. 앞으로도 어깨 한번 쭉. 좋습니다. 손 한번 털어볼게요. 네. 자, 엉덩이를 왔다 갔다 다시 한번 하고, 허리를 바로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도 좋고, 단전에 손을 편안하게 모아도 좋습니다. 45도 아래로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편안하게 코로만 숨을 쉬어봅니다. 자, 코로 숨이 들어갈 때, 코로 숨이 나갈 때를 30초 동안 관찰자의 입장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들숨과 날숨. 호흡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모든 혈액의 순환이 빨라지고 뭉쳐있던 기운들이 편안하게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저 묵묵히 걸어온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깊은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내 두 다리와 내 팔과 내 신체 모든 곳이 나를 이끌고 나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입니까? 아픔이야 왔다가 가고 인연이야 왔다가 마무리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눈 감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내 몸과 내 마음은 언제나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내 몸아 참 고맙다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해 봅니다. 내 몸아 참 고맙다. 내 마음아 힘들었지 라고 말해줍니다. 내 마음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니? 라고 물어줍니다. 괜찮니? 괜찮니 나야? 남들 신경 쓰고 눈치 본다고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순간순간이 참 미안하구나 나야.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 미안하다 나야.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나야. 이제는 나를 돌보며 살아야겠다. 이제는 내 마음도 좀 챙기며 살아야겠다.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잊지 않을게 나야. 미안하다. 참 미안하구나 나야. 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참 감사하구나. 나야, 고맙다. 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고마워라고 자신에게 다독이고 스스로 나를 꼭 안아주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를 꼭 안아준다라고 상상해보세요. 그 존재를 꼭 안아주고 다독여준다라고 그려봅니다. 마음속으로. 잘 살아가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고맙다 라고 꼭 껴안아봅니다. 고마워. 괜찮지?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괜찮지? 라고. 괜찮지? 나야? 라고. 그리고 미소 지어줍니다. 또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라고 미소 지어줍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마음에 답답했던 모든 응어리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밝고 환한 기운이 내 코 속으로 들어오고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생각하고
쭉 숨을 크게 들여 마셔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내쉬어 봅니다. 이 고통, 이 괴로움 모두 다 깨끗이 지나가고 물 흐르듯 흘려보냅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모두 다 후 흘려보냅니다. 내 몸에 있는 병과 질병도 쭉 들이마시고 모두 다 흘려보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각자의 종교의 기도해도 좋고 같이 함께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아가시길. 나와 나의 가족들 모두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때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서두르지 마라, 급하지 마라, 너의 평온이 지나가리.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통도 지나가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가득 받으셔서 희망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